현미밥을 왜 먹을까요? 맛있어서 현미밥을 드신다는 분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리 많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섬유질이 많아 혈당을 올리지 않는다고 하니까, 백미보다 영양분이 더 많고 백미보다 더 건강하다고 하니까 속이 불편해도 꾸역꾸역 드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현미가 백미보다 건강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백미보다 좋지 않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생활건강정보 채널 9988입니다. 산업화 이전에는 사냥, 채집, 농사, 건축, 도구 및 물품 제작 등 삶의 모든 일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 에너지가 필요했습니다. 산업화 이후에는 시간, 노력, 에너지, 그러한 것들이 발전의 원동력이고 매우 귀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귀중한 에너지와 시간을 투자해 왜 이 모든 문화가 쌀겨와 배알을 제거하는 데 사용되었을까요? 이것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이슈입니다. 오늘은 현미가 정말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도움이 되면 얼마나 되는지, 아니면 일부 전문가가 말하듯 현미는 사람을 서서히 죽이는 독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현미는 백미보다 섬유질이 얼마나 더 많을까요? 현미 섬유질을 언급한 영상이나 블로그를 보면 현미 생쌀 섬유질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쌀을 먹지는 않지요. 그래서 밥을 비교해 봤는데요. 백미밥 100g에는 섬유질이 0.9g이 있고 현미밥에는 2.2g이 있습니다. 현미가 1.3g이 더 많습니다. 밥 한 공기는 보통 200g 정도 되니까 한 끼에 2.6g을 더 많이 먹는 것인데요. 이 섬유질만 본다면 백미보다는 현미를 먹어볼 만합니다. 현미는 백미보다 혈당 조절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백미의 혈당 지수는 72, 현미는 55입니다. 바로 이 혈당 지수가 사람들이 현미를 건강에 좋은 선택으로 백미를 건강에 해로운 선택으로 생각하는 가장 일반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혈당 지수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고 합니다. 혈당 지수라는 것은 혈당 수치를 얼마나 빨리, 얼마나 높이는지를 기준으로 식품을 분류한 값입니다.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은 혈당을 더 빨리 올립니다. 현미는 섬유질이 백미보다 많아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기는 하지만 올릴 거는 다 올린다는 거지요. 국립농업과학원 자료를 보면 현미밥의 탄수화물이 백미보다 더 많습니다. 백미는 소화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31g이라는 탄수화물이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이 빠르게 오르는 것이고, 현미는 탄수화물이 천천히 흡수되어 천천히 혈당을 올리는데 35g만큼 올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식후 바로는 백미가 높게 나오겠지만 식후 2시간, 4시간은 백미나 현미나 독인객인 최고 혈당에 도달하는 정도가 비슷해 혈당을 올리기는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미를 먹고 당뇨를 고쳤다고 해서 방송에도 출연하면서 유명해진 분도 계신데요. 그분의 식사를 보면 현미는 아주 조금, 기름도 안 바른 생김, 야채 등으로 아주 소식을 하면서도 하루 2끼밖에 안 먹었습니다. 그렇게 먹으면 현미 대신 백미를 먹어도 2형 당뇨병은 고칠 수 있다고 말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도 백미보다는 현미를 선호하는데요. 현미는 백미보다 체중 감량에 얼마나 더 도움이 될까요? 현미밥은 166칼로리가 있고 백미밥은 146칼로리가 있습니다. 백미밥이 현미밥보다 칼로리가 더 낮습니다. 국립농업과학원 자료가 틀리지 않다면 현미나 백미나 그닥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굳이 현미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를 찾자면 현미는 식감이 껄끄러워 백미보다 덜 먹게 되고, 현미는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먹은 것이 변으로 다 나와서 살로 가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알아본 바로는 섬유질을 제외하고는 현미나 백미나 비슷비슷한데요. 그렇다면 현미는 백미보다 영양 성분이 얼마나 더 많을까요? 칼슘, 철, 마그네슘, 인, 구리, 칼륨 등이 역시나 현미가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영양 성분 면에서는 현미가 이긴 걸까요? 여기에 흡수율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현미에는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는 피틴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칼슘, 철분, 마그네슘, 아연, 구리 등의 영양소 흡수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현미에 있는 이러한 영양분 흡수율은 현저히 낮습니다. 그럼 백미는 어떨까요? 피틴산은 주로 쌀겨에 많은데요. 백미는 도정하는 과정에서 쌀겨가 제거되기 때문에 피틴산 함량은 현저히 낮습니다. 이렇게 체내에서 흡수되는 양을 따져보면 이 또한 현미나 백미나 비등합니다. 오메가 지방산도 현미가 더 많은데요. 현미에는 0.75g, 백미에는 0.3g이 있습니다. 오메가 지방산 종류는 오메가3, 6, 9이 있습니다. 오메가9은 우리 몸에서 스스로 생산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메가3와 6는 우리 몸이 자체적으로 생산해낼 수 없기 때문에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하는데 오메가6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음식을 통해 충분히 섭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 오메가3는 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영양소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충분하게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메가3와 6는 많이만 먹으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오메가6와 오메가3의 섭취 비율은 4대1 이하가 적당하다고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1대1로 오메가6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더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대인은 콩기름, 카놀라유, 해바라기유 등과 가공식품의 섭취 증가로 오메가6를 오메가3보다 훨씬 더 많이 섭취한다고 하는데요. 오메가3는 항염증제 역할을 하지만 오메가6는 염증을 만들기 때문에 섭취량이 늘어나면 만성질환 위험이 증가합니다. 그런데 현미에 많은 불포화 지방산 비율을 보면 오메가6가 오메가3의 25배나 됩니다. 25대 1이나 되는 것이지요. 백미도 마찬가지지만 그 함유량은 현미의 반도 안 되기 때문에 비율을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현미에 있는 소량의 오메가6 때문에 체내 염증이 확 늘어나지는 않을지 몰라도 이 지방산이 현미의 산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오메가6는 오메가3보다 산화가 빨리 되는데요. 이런 이유로 현미도 백미보다 산패가 잘 됩니다. 그래서 도정한 지 오래된 현미는 산패되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쌀에는 또 비소가 있습니다. 현미는 백미보다 비소가 더 많은데요. 비소는 쌀겨에 축적되는데 백미는 쌀겨를 벗겨냈기 때문입니다. 현미는 또한 곡물들 중에서 비소 함량이 많은 곡물에 속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비소에 만성적으로 노출되면 고혈압, 죽상동맥경화증, 심장병 등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인지장애, 발달지연, 말초신경병증을 비롯한 신경학적 영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현미는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소화가 안 되니 영양분 흡수도 안 되는 것이겠지요. 현미에는 앞서 말씀드린 피틴산을 비롯 렉틴과 효소 억제제가 함유되어 있어서 흡수와 소화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현미의 외피, 쌀겨에 주로 있는데요. 렉틴은 장 내벽에 결합함으로써 장벽을 파괴하여 장누수라고도 알려진 장 투과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화되지 않은 음식 입자, 독소 및 기타 유해 물질이 장 장벽을 통과하여 혈류로 들어가 면역 체계를 자극하고 장의 염증 반응을 유발하여 특히 과민성 대장 증후군 또는 염증성 장 질환과 같은 위장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 팽만감, 가스, 복부 불쾌감, 설사와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렉틴은 또한 소화관에서 서식하는 미생물군과 상호작용하여 미생물군집의 구성과 기능을 변경하고 다양한 위장 및 대사 장애와 관련된 미생물 불균형, 즉 장내 미생물의 이상 증식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현미에 있는 주요 효소 억제제는 위장관에서 단백질 소화 및 흡수를 방해하는 프로테아제 억제제, 식후 혈당 수치를 낮출 수는 있지만 전분의 소화와 흡수를 늦추는 아밀라아제 억제제, 지방을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하는 리파제 효소의 활성을 억제하는 리파제 억제제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현미의 섬유질도 소화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현미 밥만 먹으면 가스 차고 배가 부풀어 오르고 속이 불편하고 소화도 잘 안 되는 것입니다.
현미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 건강 상태에 따라 다양할 수 있지만 현미는 백미보다 섬유질과 영양소가 건강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유의미하게 많지 않기 때문에 소화력이 약하거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 또는 염증성 장 질환과 같은 위장관 질환이 있는 사람은 현미는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백미보다는 현미밥을 더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항영양소와 비소를 제거하고 드시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비소는 현미를 물에 담가 놓으면 어느 정도는 제거할 수 있는데요. 물에 불리는 동안 자주 물을 갈아주어야 더 많이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물로 영양분이 다 빠져나가는 거 아닌가 염려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수용성 미네랄은 물로 빠져나가겠지만 빠져나가는 걸 염려할 정도로 그리 많은 미네랄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항영양소 제거하는 방법은 역시 물에 담가 놓아도 어느 정도는 제거되는데요. 발화시키면 더 많이 제거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발화시키면 영양 성분이 바뀌기 때문에 아주 살짝만 발화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현미를 발화시키는 방법은 현미를 깨끗하게 씻어서 12시간 동안 물에 담가 놓았다가 물기를 빼고 소쿠리나 채반에 천이나 종이 타월을 깔고 현미를 올려놓으면 됩니다. 물에 담가 놓을 때나 발화시킬 때 하루에 2번 정도 현미를 헹구어야 부패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녹두는 물을 계속 갈아주면서 12시간 정도 담가 놓으면 눈에는 잘 안 띄지만 아주 조그맣게 싹이 틉니다. 그런데 현미는 전부 발화가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묵은 현미일수록 발화가 잘 안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수고스럽고 번거롭게 현미를 발화시켜서 먹어도 여전히 혈당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미, 백미 둘 다 먹지 말라고 말하는 전문가도 있는데요. 그래도 한국인은 밥을 안 먹을 수는 없지요. 그래서 현미 대안을 찾았습니다. 현미가 혈당 지수가 낮다고 해서 식후 혈당이 안정되는 것이 아니고 백미가 혈당 지수가 높다고 해서 식후 혈당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식사할 때 현미든 백미든 밥만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저것 같이 먹는 혼합 식사를 하기 때문에 같이 먹는 음식에 따라서 현미라 할지라도 백미보다 혈당을 더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밥을 지을 때 이렇게 해보세요. 현미 말고 백미로 밥을 하는 대신 백미 1컵 반, 녹두 1컵 반, 팥 2분의 1컵, 수수 2분의 1컵, 소금 2분의 1 티스푼, 올리브 오일 2 테이블스푼을 넣고 밥을 합니다. 녹두, 팥, 수수는 백미와 함께 씻어서 24시간 물에 담가 놓습니다. 담가 놓는 동안 물은 서너 번 갈아줍니다. 이렇게 하면 녹두는 아주 살짝 발화되고 팥은 너무 오래 묵었으면 발화가 잘 안 되는데 그래도 항영양소는 어느 정도 제거됩니다. 밥을 할 때 소금과 올리브 오일을 넣습니다. 콩밥이라는 식감 전혀 안 나고 혈당도 올리지 않고 소화도 아주 잘 됩니다. 저는 맵쌀 대신 찹쌀을 넣어 먹기도 하는데요. 개인차가 있겠지만 맵쌀이나 찹쌀이나 식후 혈당은 안정적으로 나옵니다. 녹두는 해독되라고 매번 넣고 팥과 수수는 렌틸이나 검정콩, 퀴노아 등으로 번갈아 넣고 있습니다. 곡물이나 콩류에는 항영양소가 있기 때문에 꼭 하루 동안 물에 담가 놓아야 합니다. 오늘은 현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속 불편한데 현미 고집하지 마시고 백미에 이것저것 섞어서 드시면 현미 이상으로 혈당을 내리면서 여러모로 건강에 이롭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소중한 지인과 이 영상 공유해 주세요. 9988은 여러분의 사랑으로 운영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 주시면 더욱 열심히 여러분께 도움되는 영상 준비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건강하고 행복하세요.